안녕하세요. 오늘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에서는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전일 달러 인덱스 부분은 보면 어제 조정이 좀 전개됐습니다. 시간 차트에서 조정이 좀 나왔는 상태에서 오늘 새벽에 104.540포인트로 105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움직임을 일단 주봉 차트 52평 종가 회복 이후에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일단 지지 이후에는 추가 상승 여지를 여전히 살피지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4포인트 지지 여부 같이 살핍니다. 여기가 깨지는지 여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주봉에서는 깨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체크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일봉 차트 박스권의 약세 구간에서 시간 차트에서는 하단 변고 지지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추가 조정이 나왔고 25,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 났는데 일봉 차트에서는 하단 변곡이 24,635.5달러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반등 여부입니다. 어저께 하방 이탈했던 1시간 차트 하단 변곡 여기로 다시 회복과 지지가 나오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브리핑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번 주 중요한 글로벌 금융 관련돼 있는 정책들, 지표 발표들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수요일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에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일반 물가 지수 요 두 개의 발표가 9월 13일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와 관련돼 있는 긴축과 관련돼 있는 방향성이 또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계속 잭슨 호렌스도 마찬가지였고 파월 의장이 계속 데이터를 강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에서 하락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긴축에서 연착륙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옐런 재무장관의 기사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 방향성에서 어디로 갈 건지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의 하락 쪽에 베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지금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이어서 보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 여기는 아마 여기 수요일 날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일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 목, 금이 꽤 중요한데 이번 주 여기서 금요일에 보면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에 보면 ECB 쪽,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 쪽에서의 금리 부분 인상에서 상반기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과 지금 독일 쪽이나 이런 데서 리세션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당분간 멈추든지 이런 부분들로 전환하는 부분들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이렇게 유럽은행 쪽에서의 금리 부분과 유럽은행 중앙은행 총재 연설 있는 내용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에 캘린더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쨌든 수요일, 목요일에 다 몰려있다. 다 몰려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이번 달 여기에서 맞춰서 9월에 금리 인상 부분들 미 연준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일단 인상 없이 점핑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변동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지금 주요 투자사들은 금융 관련 부분들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뉴스 브리핑은 제 IMMoney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 이슈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오늘 내용들에서는 보면은 일단 증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어제 반등이 났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측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상승을 주도를 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코스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술주의 이렇게 프레스가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기술주의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을 얘기하겠죠. 나스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EU 금리 인상 행진 멈추나, 이거 앞에서 이제 스케줄 우리가 경제 캘린더에서 지금 이번 주 EU 쪽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지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EU 금리 인상 행진 멈추나, 올 성장률 전망 0.8%로 뚝 떨어졌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번 주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이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볼 게 그러면 유가, 에너지와 나스닥, S&P 차트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하면요. 유가 부분에서는 저희는 얘기 드린 게 여기서의 조정 82.90이나 80달러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80달러 초반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 조정, 단기 조정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요소를 떠나서 기술적 분석에서 점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그널은 나왔어요. 추가 상승하겠다는 시그널은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최대는 78.9고요. 네, 여기 값이죠. 자, 여기 값에서의 지지 여부입니다. 82.9와 78.9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올라오고 있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도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크루드 오일이고요. 블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렌트유도 여기 현재 올라오고 있는 값들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는데, 현재는 여기 89.76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의 관점이 여기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에서는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약간 조정의 가능성, 한숨 고르고 갈 개연성을 보는데, 블렌트유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조정이 전개된다면 대략 87달러 혹은 여기 85달러 정도에서의 지지 테스트 정도 염두 둡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을 보면요. S&P 500은 어제 나스닥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제 테슬라 발표 이런 부분들 아울러서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6월의 상단 변곡이죠. 저희가 체크하는 기술적 분석이 체크표 방식입니다. 저희들 체크하는 방식이 암호화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차트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5,562.75포인트를 상방 돌파했습니다. 앞에서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했고요. 여기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봅니다. 추가 상승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중요값 1번과 2번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모습이라서 여기가 깨지면 여기로 14,694.5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일단 15,562.75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할 걸로 본다. 그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되고, 이 경우에는 15,977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저항이 일단 잡힐 수도 있어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4,516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갈지 아니면 추가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4,599.5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여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값 1번에서 지지를 받고 갔지만 여전히 여기는 반쪽짜리 지지입니다. 둘 다 반쪽짜리. 여기는 음봉 지지라서 음봉 지지를 보고, 그래서 당분간은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일단 위쪽으로 좀 더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정도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자, 이제 앞에서는 금융 쪽을 봤으면 이제 암호화폐 쪽을 보셔야죠. 어제 암호화폐에서는 조금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FTX 자산 매각 임박에 비트코인 약세, 이 기사가 떴고요. 그래서 어제 원화로는 32만 1,000원, 3천만 원 초반대까지로 이렇게 좀 밀렸고요. 달러로는 25,000달러가 깨졌다가 약반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TX 여기 아직 물량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선행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조정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정도의 얘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에도 보면 FTX 포지션 상태, 여기서 보면 솔라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솔라나에서 사실 좀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솔라나가 가장 큰 비중이고, 비트코인, 이더, 앱토스, 리플, BIT, 비트다오죠. 여기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인 종목들이죠. 메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앱토스, 스테이블코인, USDT, 그리고 리플, WBTC, 래핑인 거죠. 이더 래핑돼 있는 비트와 이더는 사실은 큰 걱정을 안 해요. 여기에 물량으로 흔들릴 만한 시장 규모도 아닐 뿐더러, 근데 이제 알트코인에서의 출렁임 때문에 대부분 또 알트코인들 포트폴리오를 유지 중인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어제의 움직임에서도 조금 조정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불안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FTX 관련돼 있는 이슈 영상을 올려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황 끝나고 나서 오늘의 알트코인, 오늘과 내일 두 양일에 걸쳐서 FTX 특집으로 FTX에서 중요하게 보유 중인 메이저 종목들, 그런 종목들과 그리고 또 부가적인 종목들에 대한 업비트 기준입니다. 업비트에 있는 종목, 원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긴급 점검을 할 영상이 또 올라갈 거니까 이 영상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사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이 계속 청문회 전날에 또 이렇게 설레발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비트코인이 또 출렁이 움직임에서 회복하는 움직임에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면 SEC 측에서 기준 없이 계속 비논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게리 겐슬러는 계속 지금 자충우돌하고 있다. 자충우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법 적용받고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법 준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청문회가 10일, 23시 오늘 밤이죠. 자, 오늘 밤 11시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또 오고 나오는지도 또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관련돼서 파이낸셜 타임즈도 좀 우려에 섞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FTS는 겐슬러, SEC 개입주의적 규제에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의회의 기능 상실이 원인인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돼 있는 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권을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SEC 측에서 너무 선행적으로 지금 계속 소송을 같이 동반한 제재를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지금 너무 지대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SEC가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대법원 측이나 미국의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갠슬러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면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체크하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좀 긍정적인 내용도 그럼 같이 체크해 볼게요. 긍정적인 부분은 페이팔이 가상자산 달러 변환 가능한 오프램프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죠. 페이팔에서 이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지갑 사용자들이 지갑에서 바로 페이팔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달러로 변환해서 쇼핑이나 송금 저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갑에서는 DL,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마스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페이팔이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 특히 결제 시장에서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들, 메이저 금융기관들의 움직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이 신탁회사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했다. 그래서 기업 대상한 암호화폐 원스톱 서비스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블록체인 기업에 맞는 보관, 거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 부분들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지금 기반적인 비즈니스 준비들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발판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서의 라이선스 취득도 꾸준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기사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나오는 내용들에서의 가격의 움직임의 출렁임, 이 부분이 당연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의 움직임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또 저점에 들어가야지, 파동의 끝 저점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장기, 중장기가 됐든 어쨌든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 것과 더불어서 현재 기본적인 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회사들의 준비 과정들, 라이선스 취득 과정들도 주목해서 보시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바에서는 이거는 SEC 측하고의 권한 문제하고 상관없죠. 이거는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요한 요소예요.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준비돼서 일반적인 규제 환경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폭발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폭발하기 전에 오는 눌림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걸로 봅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뉴스 브리핑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달러 인덱스 얘기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주봉과 일봉에서 위주로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황, 오늘 오전에 공유해 드리는 시황에서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이제 저녁 시간대 즈음에서 이제 일봉 차트와 그리고 시간 차트를 기초해서 좀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대에 방송을 또 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속해서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봉 차트,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 주봉 8주 연속 양봉이 전개됐죠. 그리고 종가 확보하고 난 뒤에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진행 중인 걸로 봅니다. 이 과정이 지금 진행형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주봉에서 음봉이 하나는 나올 걸로 보여요. 우리가 그 다음 보는 거는 음봉이 두 개째가 될지, 그러니까 다음 주도 음봉이 되는지 여부죠. 그래서 음봉이 두 개가 나오면 일단 단기 상승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추세가 잠시 멈춘다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캔들에서는 약
반등과 이때 매도 타임을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박스권 움직임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차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2평이 그게 뭐 일봉이든 뭐든 차트의 캔들의 패턴에서는 52평이 추세를 보는 중요한 추세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현재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어요. 52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가면 추세가 꺾이기 전에 상승했던 구간이죠. 이때의 52평의 추세를 이어가든지 여기가 대략 보면 108포인트가 돼요.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로의 움직임이 전개되든지 그러면 52평을 기준으로 축으로 하는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52평이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2평을 기준해서 올라온 만큼 내려가는 모습이 전개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해서 단기 방향이 다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포인트가 52평의 지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음봉의 캔들이 하나 나올 것 같다. 나오는 걸로 보고 지지 여부를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움직임이 지속되는 과정이 주봉 차트에서는 단기평, 5위평과 9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캔들의 마감이 크기도 중요해요. 이 움직임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번 주에 있는 수요일 내일부터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금리 추이들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일봉 차트에서 보면 과매수 구간에서 일단 내려왔어요. RSI 지표에서는. 자, 그리고 단기평에서도 5위평 아래로 내려왔고요. 다시 9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진행 중인 걸로 봅니다. 앞에서는 한번 깨졌죠. 깨지고 다시 재차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9위평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추가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본다. 그러면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 202평과 52평이 대략 만나는 정도가 9월에 중순 전후겠죠.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면서 본다 정도가 일봉 차트 관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 조정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다. 주봉에서도 음봉 캔들이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 음봉 캔들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자. 물론 반등을 하게 되면 또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달러 인덱스의 현재 움직임은 5위평 하방 이탈하고 여기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정도의 움직임. 그러면 104.780이죠. 104.780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103 구간으로의 하방 이탈 정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정리를 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트코인의 어제 움직임이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부터 먼저 보면요. 지금 계속 저희들 시황에서 알려드린 게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 시간 차트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오늘부터는 시간 차트는 너무 디테일해서 시간 차트는 저녁 오후 방송으로 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방향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를 어디로 둬야 될지 정도를 보는 걸로 오전 시황 방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는 어저께 우리가 체크를 했던 내용이 자 여기 24,257 월봉에서 9위평하고 15위평의 크로스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가 매물대 역할을 보통 합니다. 단기평의 크로스는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그 매물대의 지금 값이 24,257달러예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월봉에서는 보이고요. 여기서 위로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좀 바라봤는데 여기에 움직임이 실패를 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모양새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현재 월봉에서는
15이평 그리고 9이평과 15이평의 크로스 포인트인 24,257달러죠. 대략입니다. 이건 값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눈대중으로 그냥 체크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략 24,500달러 전후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살피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부터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 그리고 내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나오니까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봉 차트의 어제 의견은 여기 주봉 차트의 지난 4월달 고점 이후 조정 그리고 6월달 반등 이후의 조정 이 두 번의 조정을 일종의 더블 바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더블 탑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중요값 주봉의 중요값 1번을 지켰다는 거예요. 종가를 첫 번째는 지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주 월요일 어제 종가 마감에서 종가 지지가 깨졌어요. 첫 번째는 지켰고 두 번째는 깨졌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뭐 더블 바텀이든 더블 탑이든 이런 지지나 저항 관점에서 두 번째 구간을 확인하고 나면 종가의 확보 여부하고 상관없이 재차 반등이 나올 개연성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주봉에서도 얘기 드린 게 여기 내려왔다가 저항을 지지를 확인하고 나면 재차 반등이 나올 개연성을 좀 염두에 둔다. 하지만 여기 자리는 다시 올 걸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주봉 차트 의견이었어요. 그 관점을 유지해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봉 차트에서 52평과 주봉 차트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크로스 되고 있어요. 이 크로스 된 값이 24,235.5달러 그리고 24,257달러네요. 여기에서 어떤 값들이 정확하게 겹치고 있어요. 어제 여기는 눈대중으로 한 겁니다. 어제 여기는 눈대중으로 했는 건데 지금 현재 주봉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정확하게 그 값에 있고 52평도 거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들은 한 번 더 나올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자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은 약간 더 리스크 있게 본다는 거예요. 이때 움직임이 꼬리를 왔다 가밀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게 주봉 차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일봉 차트로 넘어갑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는 8월달 구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켜놓고 보면 여기 1월에 상단 변곡이 24,805달러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값이에요. 근데 어제 움직임에서 좀 찜찜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것도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구간권 24,094달러까지는 열어두고 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 여기 1월에 상단 변곡이 24,805달러고요. 23년도 8월달 여기 하락 구간이죠. 여기 구간에서 체크되는 하단 변곡이 24,635.5달러입니다. 값은 1호가도 딱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1호가가 깨져도 깨진 거예요. 지키면 지킨 겁니다. 대신에 지지 테스트는 뭐다? 정확하게 그 값을 터치하든지 그 값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어제 하단 변곡을 깨고 내려왔죠. 시간 차트의 하단 변곡까지 깨고 하단 강세, 일봉 차트 하단 강세 25,465.5달러를 하방 이탈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로의 지지 여부를 본다.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깼던 자리가 공교롭게도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 25,340달러도 일봉 차트로 깼어요. 여기를 깼습니다. 여기도 한번 깼죠. 여기도 또 깼어요. 두 번이 지금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데 깨졌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의 지지 테스트니까 어쨌든 약반등이 나올 개연성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기 아래로 내려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부터는 그거를 사실상 마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려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추가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제는 여기를 공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지 테스트 24,635.5달러 그리고 24,80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빠르게 하단 강세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값이 2023년도 3월의 중요가 25,594.5달러 그리고 시간 차트에서는 25,600.5달러였습니다. 여기 위로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도 보고 있어요. 어제 반등 나왔던 자리는 사실 여기 중요값 2번가 구간권 24,094의 딱 절반 가격 근처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위로 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유효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25,340달러 위로 회복해서 일봉 차트 종가 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올라가죠. 만약에 이번에도 안 하고 올라가면 그때는 위에서 중요값 1번과 2번 혹은 구간 끝에 갔을 때 구간 끝에 37,000달러 구간인데 이게 CME 비트코인의 갭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 정도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시간 차트의 움직임은 저희들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 텔레그램과 카톡 대화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 시간, 저녁 시간대 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차트에서는 시간 차트 체크도 실시간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기다리시면서 저녁 시간에 또 뵈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여기 CME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CME 비트코인에서는 여기가 1월에 상단 변곡이에요. 여기가 25,595달러인데 어제 하방 이탈을 했어요.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방 이탈은 중요값 1번과 2번 그리고 1월 차트 구간 23년도 1월 구간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나중에 다시 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어디까지 이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려고 하면 지지를 일단 우선 받아야 되겠죠. 그 움직임이 확정이 됐을 때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까지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의 반등은 제한된 움직임의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트 값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지를 좀 확보하고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전개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을 보면 어제 움직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차트는 조정이 나왔지만 도미넌스는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도미넌스의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공략 움직임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도미넌스는 상승,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저희들 커뮤니티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일에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계속 피드백 해드리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그리고 이런 도미넌스의 흐름, 알트코인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실시간으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안 보시면 그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면 돈 되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상승 중.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도미넌스도 상승 중. 자, 일단은 여기서 수평으로 지금 전환됐어요. 어제의 움직임에서는 이더에서 도미넌스가 과도하게 빠졌어요.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깊은 폭의 조정이 전개됐습니다. 이더 도미넌스가 지금 하락 중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머리를 들고 있어요. BNB도 아직은 머리를 들지는 않았는데 전저점을 깨지는 않고 버티는 모양새예요. 알트코인도 일단 앞에 저점은 깨고 지금 현재는 하락세를 멈추고 머리를 살짝 드는 모습이에요. 어제 비트코인의 조정의 움직임에서 사실 알트코인들은 8월의 구간에서 대부분 하단 변곡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가 됐고요.
특히 근데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에서는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락폭이 생각보다 안 컸다. FTX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서는 조정폭이 조금 나왔는데 그 외의 종목들에서는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예, 잘 버티고 있다. 자발트조차 잘 버티고 있더라. 예, 정도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시간 계속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내용 보시고요. 예, 저희들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기초 강의도 있어요. 기초 강의는 이렇게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값들을 활용해서 시황의 현재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강의예요. 여기 내용들은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원리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게 심화교육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세요. 시장은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내용들 타이틀 정리 내용을 보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